사서란 도서관에서 책과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 또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사서는 도서관에서 책과 자료를 관리하지 않지만 현실의 사서와 같이 이용자에게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서는 특정 스폰 조건이 있는 몇 개의 인챈트를 제외하곤 모두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서들을 모으면 원하는 인챈트를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완성되죠.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에서 이걸 이용해 모든 인챈트를 언제든 구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겁니다.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도구별로 구역을 나눠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챙긴 도서관을 말이죠. 건축하기 전에 도서관이 들어갈 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지을 도서관은 예쁘고 멋있고 웅장하면서 실용성까지 챙긴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건물의 비용에 걸맞은 터에 지어줄 겁니다. 마침 그런 땅이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만든 농장 옆에 있는 이 호수죠. 호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땅이 웅장한 느낌을 주고 전에 만든 공장들 옆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 넓은 호수에 루인드 포탈 하나만 있는 건 너무 공간 낭비입니다. 여기에 이쁜 도서관이 들어가면 호수도 좋아할 겁니다. 마땅한 터도 찾았겠다. 오늘 지을 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을 도서관은 메인 건물과 중앙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 건물은 도구구역, 근거리 무기구역, 원거리 무기구역, 갑옷구역 총 4개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리고 중앙섬에는 특별한 건축물을 만들어 메인 건물에서는 얻을 수 없는 4가지의 인챈트 책을 얻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여기서 마인크래프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의문점이 생기셨을 겁니다. 사서를 통해서 인챈트 책을 얻는 도서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사서가 팔지 않는 인챈트 책이 존재합니다. 사서가 팔지 않는 인챈트 책은 1.16 버전 업데이트로 나온 영혼 가석과 1.19 버전 업데이트에 나온 신속한 자매, 1.21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나온 돌풍으로 총 3가지입니다. 각각 보르자네, 고대도시, 시련의 회당에서 구해줘야 합니다. 분명 모든 인챈트를 언제든 구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이 3가지의 인챈트를 언제든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 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인챈트 책을 언제든 구할 수 있어야 제 도서관의 아이덴티티가 완성됩니다. 이 문제는 참신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도서관에 들어갈 주민 40명이 모일 때까진 작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민교배소에서 주민을 얻어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2명의 주민은 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50회 크기 농장에 들어간 주민 100명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는데 이 가족은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나 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서로 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농장에서 음식을 가져와 주민에게 주겠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지면 다시 다녀오면 되니까 일단 철거 박스 4개 정도만 가져가서 주민을 늘려주겠습니다. (30분) 정도 돌렸는데 이 속도면 8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다 만들었으니 이제 기다려봅시다. 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감자랑 당근을 10상자 정도 쓴 것 같네요. 이 주민들은 이따가 다시 와서 옮겨주고 토대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메인 건물과 중앙섬 둘 다 놓치지 않고 작업해줘야 합니다. 까먹고 안 하면 나중에 또 해야 하는데 했던 걸 다시 하려고 하면 의지가 확 꺾입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하죠. 제 4차원 주머니에 흙을 가득 채워주고 빠르게 설치해주면 토대가 완성됩니다. 이제 메인 건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외부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구역별로 내부를 꾸며주겠습니다. 외부의 주재료는 짙은 참나무를 쓸 겁니다. 도서관은 따뜻한 느낌이 어울리기 때문에 나무류에서 골랐고 상대적으로 편한 느낌을 주는 어두운 나무 중에서 짙은 참나무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짙은 참나무는 약 5,000개입니다. 집에 있는 나무 공장에서는 짙은 참나무를 구할 수 없어 하나하나 캐줘야 합니다. 그래도 5,000개 정도면 구할만 할 겁니다. 라고 말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거의 다 캤습니다. 빠르게 마저 구해주고 외형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도서관 사방에 입구를 뚫을 생각이기 때문에 입구가 들어갈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덮어주겠습니다.
모두 덮어줬으니 이제 입구를 만들어 보죠. 입구는 심층암으로 만들 겁니다. 심층암은 공장이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캐야 합니다. 방금 나무 5,000개도 캤는데 심층암 정도는 쉽습니다. 지금 곡괭이가 섬세한 손길밖에 없어서 심층한 조약돌을 얻으려면 섬세한 손길 없는 곡괭이를 만들어야겠네요. 만드는 김에 행운 곡괭이로 맞춰주겠습니다. 지금 61레벨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떴다. 이제 내구성 곡괭이를 만들어서 수선이랑 붙여주겠습니다. 곡괭이 준비도 됐으니 심층암을 캐러 가보죠. 심층암 조약돌 5,000개, 심층암 2,000개를 캤습니다. 돌을 캐며 겸사겸사 얻은 광물들을 집에 넣고 입구를 만들러 가보죠. 지금 만들어둔 외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도넛 모양이라서 입구에서 약간의 변화를 줘야겠습니다. 입구는 다 만들었는데 외형이 아직도 밋밋합니다. 이 사이 공간을 채워볼까요? 고리 같은 장식과 유리를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리는 입구랑 같은 재료로 만들어주고 그 사이를 유리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주로 쓰인 재료인 짙은 참나무와 심층암 둘 다 어두운 색깔이라 건물이 좀 어중충해 보이네요. 아, 어두운 색깔이라 그런 게 아니라 조명이 없어서 진짜로 어두웠던 거네요. 조명 작업을 해줘야겠습니다. 입구와 고리 위쪽에 발광석을 설치해주고 원을 그리며 전체적으로 설치해주면 되겠네요. 메인 건물 외부 완성입니다.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러 가보죠. 가장 먼저 지어줄 구역은 도구구역입니다. 도구구역에는 곡괭이, 도끼, 삽, 괭이 같은 기본적인 도구들에 추가로 낚싯대가 들어갈 겁니다. 기본 도구의 구역은 보편적인 도서관의 모습으로 지어줄 겁니다. 가문비나무와 짙은 참나무를 토대로 인테리어를 해주겠습니다. 짙은 참나무는 아까 구할 때 넉넉하게 구해둬서 가문비나무만 구해주면 됩니다. 나무공장에서 빠르게 구해주고 기본 도구 구역을 만들어보죠. 도서관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기둥, 책장, 기둥, 책장의 구조로 할 겁니다. 간단한 바닥을 만들어주고 기둥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주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계단을 설치해 기둥에 밑동을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블록을 쌓은 다음 다락문으로 그 블록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통을 쌓고 다시 아랫부분과 대칭되게 해주면 그럴싸한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4개 만들어주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책장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책장을 만들어주면 도서관의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닥을 꾸며주겠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으로 바닥을 채우면 너무 밋밋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모닥불을 사용해줄 겁니다. 집에서 모닥불을 만들어주고 설치하러 가보죠. 모닥불을 설치해주고 삽으로 불을 꺼주면 마인크래프트에 흔치 않은 이쁜 바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간단한 디테일과 조명 작업을 해주면 벌써 꽤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도구 구역의 두 번째, 낚싯대 구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낚싯대 구역은 기본적인 재료로 대나무를 사용해 돛담배 느낌의 인테리어로 진행해 줄 겁니다. 벽면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기본 도구 구역과 다른 점이 없으니 바닥을 물로 바꿔주겠습니다. 토대를 부숴주고 깊이를 만든 후 유리로 덮어주면 낚싯대에 어울리는 도서관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 도구와 낚싯대로 이루어진 도구 구역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구역인 근거리 무기 구역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근거리 무기 구역에는 검, 창, 철퇴 이 3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서로 대부분의 인챈트를 공유하는 검과 창은 하나로 묶을 거고요. 철퇴는 철퇴만의 인챈트가 있어서 주재료를 다르게 써줄 겁니다. 하나로 묶은 검과 창 구역부터 만들어보죠. 여러분은 검이나 창이라는 아이템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던전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검과 창 구역은 던전처럼 만들어줄 겁니다. 돌을 주 재료로 쓸 거기 때문에 돌을 많이 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 많이 등장했던 이 나무 공장으로 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 공장의 뒤편으로 가보면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폭발이 퍼지지 않게끔 하는 역할이지만 코블스톤 생성기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상자를 열어보면 큰 상자 3개가 모두 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돌은 여기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바닥의 가운데에 발광석을 넣어주고 이 발광석들을 감싸주는 느낌으로 계단을 설치해줍니다. 그 계단 옆으로 상대적으로 밝은 색인 조약돌 반블록을 놓고 심층한 조약돌을 놓아주면 던전 느낌의 바닥이 완성됩니다. 바닥은 이쯤 하면 됐고 벽에는 바닥과 달리 심층함을 안 쓸 겁니다. 돌과 석재벽돌만 쓸 생각입니다. 돌을 쌓아주고 앞쪽을 여러 블록으로 꾸며주면 기둥이 완성됩니다. 이 디자인으로 10개 더 세워주고 사이사이에 책장을 채워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책장을 채워주면 검과 창구역 완성입니다. 이제 철퇴구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철퇴가 없어서 철퇴부터 얻어줘야 합니다. 철퇴의 재료인 무거운 코어와 브리지 막대기는 실현의 회당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실현의 회당을 찾으려면 지도 제작자와 거래해 실현 탐험 지도를 얻어줘야 하죠. 기능공까지 올려야 지도를 파니까 꽤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오, 빠르게 떴습니다. 3명째에 성공했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실현의 회당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코어는 불길한 금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길한 병을 먹어 흉조 버프를 얻은 다음 잠깐 들어가서 실은 징조 버프로 바꿔주고 깨주겠습니다. 코어다. 바로 잠깐 진정 좀 하고 오겠습니다. 2시간 만에 코어를 얻었습니다. 슬슬 힘들어지고 있었는데 적절하게 나와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얻어준 무거운 코어로 철퇴를 만들어주고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사서가 팔지 않을 인챈트잭 3가지 중 하나를 구할 차례입니다. 바로 돌풍이죠.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이 방법이면 제가 원하는 곳에서 돌풍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하드코어 월드 파일을 건드려서 치트가 가능한 월드로 만든다. 2. 명령어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일반 금고를 소환한다. 3. 명령어로 일반 금고를 불길한 금고로 고정해둔다. 4. 맛있게 즐긴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니 싱글플레이에서는 금고를 한 번밖에 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왜 저는 처음부터 확실히 조사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철퇴에 쓸 것만 구해서 가야겠네요. 돌풍 3를 만들 만큼 구했으니 이쯤 마무리하고 철퇴구역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철퇴구역은 실현의 회당처럼 지을 겁니다. 그래서 돌풍을 구하고 올라오기 전에 실현의 회당에서 필요한 재료를 모두 캐왔습니다. 검과 창 구역을 만들 때 바닥부터 했으니 철퇴구역도 바닥부터 해주겠습니다. 이 구역의 조명으로는 구리전구를 쓸 겁니다. 구리전구의 좋은 점이 한번 신호를 주고 나면 레드스톤 조명과는 달리 신호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실현의 회당에서 얻을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구리전구를 바닥에 설치해주고 모두 켜줍니다. 그리고 전구 주변을 산화된 구리와 구리블록으로 감싸주면 꽤 실현된 회당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닥은 이 정도면 됐고 벽으로 넘어갑시다. 벽은 응이한 벽돌을 깔고 계단과 격자, 다락문, 전구를 놓아주면 됩니다. 이 스타일대로 하나 더 만들어주고 두 기둥 사이에는 불길한 금고가 놓여져 있는 이 구조물을 그대로 복사해 올 겁니다. 유광 테라코타와 윤나는 응회함, 조각된 응회함을 사용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무한으로 얻는 걸 실패한 돌풍의 공간이 됩니다. 금고 대신 놓여있는 상자에 돌풍을 넣어놓고 빈 공간에 책장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근거리 무기구역 완성... 뭔가 부족한 느낌인데요. 하나를 추가해야겠습니다. 사암 담장을 추가했습니다. 원래 실현의 회당이 없는 블록이긴 한데 넣으니까 훨씬 낫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조명 작업을 해주면 근거리 무기구역 완성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구역인 원거리 무기 구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원거리 무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두 개의 무기가 있죠. 바로 활과 세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역에 한 개의 무기를 추가로 넣어 총 3구역으로 나누어 줄 겁니다. 바로 삼지창을 말이죠. 근거리 무기 구역에 공간이 없어서 원거리 무기 구역으로 밀려온 게 아니고요. 투창을 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원거리 무기가 아닌가 싶어서 원거리 무기 구역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 삼지창 구역이 원거리 무기 구역에서 만들 첫 무기 구역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삼지창은 드라운드를 처치 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5% 확률로 삼지창을 든 드라운드가 스폰되고 그 드라운드를 처치 시 8.5% 확률로 삼지창을 드롭합니다. 도구구역과 근거리 무기 구역을 만들면서 꽤 많은 드라운드를 만났는데 삼지창을 든 드라운드는 많이 못 봐서 간단한 삼지창팜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집 앞에 있는 이 넓은 강에 지어주면 딱 맞겠네요. 가운데에 위치를 잡고 여기서 Y200까지 올라가 주겠습니다. 플랫폼을 넓히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플랫폼 넓히고 벽 세우고 표지판 놓고 물 놓고 위로 올라가서 용암 붓고 아래까지 흐르는 걸 기다린 다음 물 부어서 벽 만들어지는 거 구경하고 흙 놓고 물 붓고 위에서 몬스터 안 나오게 반블럭 설치해주면 삼지창팜 완성입니다. 완성된 팜을 이용하기 전에 칼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탈 없는 칼을 썼는데 이제 약탈을 달아줘야겠습니다. 마침 실현의 회당에서 약탈 3를 얻어서 이걸 발라주면 될 것 같네요. 드디어 약탈 3 오너가 됐습니다. 이제 삼지창을 구해보죠. 지금까지 약탈 없는 검으로 드라운드를 100마리 죽였을 때 삼지창이 안 나왔는데 약탈 3 검으로 죽이면 과연 몇 마리만에 나올까요?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잡았던 100마리한테서 안 나오던 게 약탈검을 한번 휘두르니 나왔습니다. 약탈이 좋긴 하네요. 삼지창의 내구도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따가 수선을 붙여주면 상관없어질 겁니다. 삼지창을 구했으니 도서관 내부를 만들 재료를 구할 차례입니다. 이번 구역은 삼지창과 어울리는 재료인 프리즈머린으로 할 겁니다. 바다유 지역에서는 드라운드 말고 가디언이 나오긴 하지만 삼지창 색이 프리즈머린이랑 유사하니 결은 맞습니다. 바다유 지역에서 채굴을 편하게 하려면 수중호흡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추가된 앵무조개를 타고 재료를 구할 겁니다. 이 앵무조개를 타면 앵무조개의 숨결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삼소바를 멈춰주는 수중작업 필수 효과입니다. 앵무조개를 길들일 보거를 좀 구해주고 이 보거를 앵무조개에게 먹이면 됐습니다. 앵무조개를 성공적으로 길들였습니다. 남은 보거들은 도서관에 풀어주고 프리즈머린을 구하러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챙겨주겠습니다. 바다유 지역에는 채굴 피로를 부여하는 엘더 가디언이 살고 있습니다. 무려 3마리나 말이죠. 엘더 가디언을 먼저 잡긴 할 건데 잡는 도중에 효과에 걸릴 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지루하니 걸리자마자 없애기 위해 우유를 챙길 겁니다. 9개 정도면 되겠죠? 가봅시다. 앵무조개를 타고 바다유 지역으로 가서 우선 3마리의 엘더 가디언을 모두 잡아줍시다. 와, 피 3칸 남았네요. 그래도 살았습니다. 한 마리는 잡았고 다음. 자, 마지막. 오케이, 다 잡았다. 이제 채굴 필요 걱정 없이 편하게 프리즈머린을 구해보죠. 모두 구했습니다. 삼지창 구역을 만들러 갈 시간입니다. 삼지창 구역은 짙은 프리즈머린과 프리즈머린 벽돌 그리고 프리즈머린의 조화로운 색 배치로 만들 겁니다. 먼저 프리즈머린을 깔아주고 이어서 프리즈머린 벽돌을 설치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뜨는 듯한 이 푸르스름한 색감을 잡아줄 짙은 프리즈머린과 조명 역할을 할 바다랜턴과 발광석을 설치해주고 책장과 해저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천장에 물까지 설치하면 누가 봐도 바다유 지역이라고 말할 법한 삼지창 구역 완성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원거리 무기인 활의 차례입니다. 이 구역은 마을에 위치한 활터처럼 만들 겁니다. 말만 해선 감이 안 잡히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길을 내주고 분위기에 맞게 가문비 나무와 참나무를 섞어서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 책장과 관역, 레드스톤 조명, 갑옷 거치대를 설치해주고 활터에 어울리는 조명을 설치하면 이런 느낌의 도서관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만든 구역 중에서 이 활구역이 가장 이쁜 것 같네요. 역시 근본이 좋습니다. 삼지창과 활, 두 구역을 마쳤으니 원거리 무기 구역의 마지막 쇠뇌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쇠뇌라고 하면 저는 우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물론 피글린들도 쇠뇌를 들고 스폰하지만
피글린보다 우민이 먼저 나와서 그런가 우민이 먼저 생각나네요. 그래서 세뇌 구역은 우민 테마로 만들 겁니다. 산림 대저택과 전초기지를 섞은 느낌으로요. 산림 대저택을 가보면 빨간색 양털과 하얀색 양털로 만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바닥으로 사용해 줄 거고요. 벽은 불길한 현수막으로 꾸며줄 겁니다. 문제는 이 불길한 현수막을 플레이어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건데, 그 문제를 과거에 제가 해결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불길한 병 공장으로 말이죠. 가보면 쌓여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길한 현수막은 해결됐으니 자작나무를 챙겨주겠습니다. 자작나무를 쓰는 이유는 산림 대저택과 전초기지를 가보면 바닥이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증을 지키기 위해선 자작나무를 써줘야 합니다. 다행히도 자작나무는 나무 공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챙겨서 세뇌 구역을 만들어보죠. 짙은 참나무와 조약돌로 기반을 쌓아주고 양쪽 벽에 책장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조명을 달아주고 현수막과 양털까지 설치해주면 세뇌 구역 완성입니다. 이 양털 무늬가 생각보다 전체적인 느낌을 좌지우지하네요. 양털 무늬를 넣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도구 구역, 근거리 무기 구역, 원거리 무기 구역까지 총 3구역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구역, 갑옷 구역입니다. 갑옷 구역 인테리어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전에 사서가 팔지 않는 인챈트 책 나머지 2가지를 구해주겠습니다. 바로 영혼 가속과 신속한 자맹을 말이죠. 이 두 인챈트 책 중에서 영혼 가속을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영혼 가속은 네더에 있는 구조물 보르자네에서 파밍하거나 피글린과의 거래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을 위해선 보르자네에서 얻는 것보다 피글린을 가둬서 자동 거래 장치를 만드는 게 낫겠네요. 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선 이름표가 필요합니다. 몬스터들은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디스폰됩니다. 하지만 이름표로 이름을 붙인 몬스터는 디스폰되지 않죠. 이름표를 구하기 위해 버전 이동을 해봅시다. 구조물에 있는 상자나 거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던 이름표가 26.1 스냅샷2에서 조합법이 추가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이용해 이름표를 손쉽게 얻기 위해 버전 이동을 했습니다. 조합법은 단순합니다. 아무 건물 가루와 종이로 만들 수 있죠. 필요한 만큼 이름표를 만들어주고 다시 1.21.11로 돌아왔습니다. 자동거래 장치를 만들 시간입니다. 도서관에 포탈을 만들어주고 들어가줍니다. 느낌이 좀 쎄한데? 아, 지형 큰일났다. 장치를 만들기 전에 땅부터 만들어야겠네요. 다 만들었으니 진짜로 장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장치는 만들었고 작동을 위해선 피글린 5마리가 필요합니다. 땅이 멀어서 데려오기도 쉽지 않겠네요. 하지만 피글린이 없으면 장치를 만든 의미가 없으니 길을 이어보겠습니다. 아 뜨거. 와, 야 잠깐만. 야.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이거. 불이 꺼지면 마저 연결하겠습니다. 이야, 불 오래 가는 거 봐라. 아, 됐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야? 무사히 땅으로 연결했습니다. 피글린들을 데려와 보죠. 첫 운동자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구독입니다. 계속해서 모아보죠. 이번에는 3마리가 따라오네요. 일석삼조입니다. 일석삼돈인가? 아, 이제 일석이돈이 됐습니다. 남은 2마리라도 잘 살려서 가야겠네요. 들어가. 1마리 됐고, 자, 너도 들어가. 오케이. 구독기에 이어서 2마리 더 구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좋아요와 알림 설정입니다. 이어서 댓글이와 하트를 구해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하트 5마리가 모입니다. 피글린을 모두 모았으니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레버를 내려주면 공급기에서 금이 나오고 그 금을 좋은 아이템으로 바꿔줄 겁니다. 왜 안되냐? 비교기가 아니라 중계기인가? 아닌데, 비교기가 맞는데. 레버를 버튼으로 바꿔볼까요? 아,
얘가 문제인가 보다. 레드스톤 횃불이 호퍼에 계속 신호를 주고 있어서 호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 보네요. 이게 아니네. 아, 비교기 방향이 이게 아니네. 이제 진짜로 될 겁니다. 된다. 무사히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니 넣어둔 금 모두 쓸 때까지 작동시켜서 영혼 가속을 뽑아보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잠수를 하고 왔습니다. 과연 영혼 가속이 나왔을까요? 영혼 가속 1이 12개, 2가 3개, 3가 7개 나왔네요. 모두 합치면 영혼 가속 3를 총 11개 얻었습니다. 이 장치와 함께라면 영혼 가속을 무한으로 얻을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서가 팔지 않는 인챈트 책을 구하러 가보죠. 그 주인공인 신속한 자맹은 고대도시에 있는 상자에 확률적으로 스폰됩니다. 그냥 바로 가고 싶지만 고대도시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얼마나 쉬운지를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불사의 토템을 여러 개 챙기고 발소리를 안 나게 해야 하니 양털도 챙겨주겠습니다. 고대도시는 보통 높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서관 주변에 높은 산이 꽤 있어서 여기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가장 있을 것 같은 저 얼음산부터 가보겠습니다. 딥다크 지형이긴 한데 고대도시는 없네요. 산은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산은 저 돌산이 좋겠네요. 여기에도 고대도시가 없네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옆에 있는 돌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있다. 찾았습니다. 이제 워든이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상자를 털어야 합니다. 탐험과 기농군 모드로 한번 털어보죠. 저기 있는 상자를 털어야 하는데 하필 저기에 워든이 나와버려서 워든이 들어가면 다시 털겠습니다. 들어갔다. 아, 왜 그러는데. 초 하나 부쉈잖아. 더는 못 구하겠습니다. 이 정도 구했으면 됐습니다. 1이 2개고 2가 1개, 3가 2개니까 합치면 신속한 자맹 3를 3개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영혼 가속처럼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데 왜 고대도시에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파밍하고 있을까요? 신속한 자맹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돌풍은 실패하긴 했어도 가능성이라도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자맹은 일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인챈트 책은 고대도시에 있는 상자에서만 나옵니다. 도서관에 상자를 설치하고 그 상자의 데이터 값을 매번 고대도시 상자로 바꾸지 않는 이상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돌풍 엔딩이죠.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모아야 합니다. 이참에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양을 모아버려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탐험가 기농군 모드는 제가 마크고스가 될 때까지 잠정 은퇴입니다. 여러분이 쫄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집으로 가서 쓸데없이 많이 챙긴 불사의 토템을 넣어두고 모루로 신속한 자매 3를 만든 다음 도서관에 넣어두겠습니다. 이걸로 영혼 가속과 신속한 자맹 둘 다 얻었습니다. 다시 건축가 기농군 모드로 돌아와서 갑옷구역의 인테리어를 할 차례입니다. 갑옷구역의 테마는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갑옷 하면 떠오르는 게 던전이었는데 근거리 무기 구역에서 던전을 이미 썼으니 다른 걸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난한 도서관 느낌으로 하기에는 도구와 겹칩니다. 그럼 차별성을 주면서 갑옷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피라미드로 결정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루인드 포탈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파밍하려면 마을을 털거나 피라미드를 터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본이라는 이미지가 갑옷과 어울려 결정했습니다. 피라미드의 외곽에는 붉은 사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진 문양이 있습니다. 이 문양을 벽으로 쓸 겁니다. 모래 복사기에서 붉은 모래와 그냥 모래를 복사해주고 재료를 만들어서 가봅시다. 사암과 붉은 사암을 번갈아 놓아주고 허전한 부분은 계단과 반블록, 담장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빈 공간에 책장을 채우고
바닥을 만들어주면 1차적으로는 완성입니다. 영혼 가속을 얻으러 가는 이 포탈과 신속한 자맹을 넣어둔 이 상자 쪽은 사암으로 하지 않고 각 인챈트 책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의 재료로 만들어줄 겁니다. 각자의 특색을 살려 빠르게 만들어주면 갑옷구역 완성입니다. 이로써 도구구역, 근거리 무기구역, 원거리 무기구역, 갑옷구역으로 이루어진 메인 건물의 내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중앙섬의 차례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섬에는 특별한 건축물을 만들어 총 4가지의 인챈트 책을 얻을 수 있게 할 겁니다. 그 특별한 건축물은 바로 나무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4가지의 인챈트 책은 뭘까요? 그 인챈트 책들은 모든 도구 종류에 붙일 수 있는 내구성, 수선, 귀속저주, 소실저주입니다. 나무의 밑동에 내구성과 수선을 파는 사슬을 놓고 뿌리 밑으로 들어가면 귀속저주와 소실저주를 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뿌리를 내릴 땅이 있어야겠죠. 루인드 포탈을 없애주고 작은 섬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명색이 섬인데 그냥 흙블록으로 마감하기에는 이름에 걸맞지 않으니 잔디가 퍼질 수 있게 잔디 블록을 설치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섬 위에 나무를 심어보죠. 전체적인 틀을 잡고 나무 블록으로 감싸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에 가문비 나무와 짙은 잣나무를 설치해주면 몸통이 완성됩니다. 이어서 참나무 잎과 진달래잎, 이끼 블록으로 나뭇잎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몸통을 만들면서 수성과 내구성을 얻을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귀속저주와 소실저주를 위한 뿌리 및 공간을 만들러 가봅시다. 나무의 옆구리를 파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뭔가 위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제 손으로 아이템의 귀속저주와 소실저주를 인챈트할 일은 없으니 이 장소에 인챈트를 하기 위해 올 것 같진 않네요. 더 있다간 부정탄이 서둘러 나와주고 메인 건물과 중앙섬을 잇는 다리, 그리고 밖에서 메인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입구의 재료가 심층암이라 비슷한 색감으로 지어줄 겁니다. 심층암 벽돌로 골조를 만들고 윤나는 현무암으로 주춧돌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담장과 철사슬을 설치해 기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쪽 골조를 만들고 울타리와 함께 바닥을 만들어주면 첫 번째 다리 완성입니다. 계속해서 하나씩 만들어주면 다리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각 위치에 주민과 좀비를 넣어주고 메인 건물에 샹들리에, 관목, 입구 바닥 등 디테일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중앙섬에도 자잘한 디테일을 만들어주면 도서관 완성입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도서관을 완성했으니 에메랄드를 챙겨와서 제 도구들을 종결급 인챈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1.21.11에서) 얻을 수 있는 종결급 인챈트를 모두 얻었습니다. 항상 들고 다닐 아이템을 제외하곤 4차원 주머니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서관도 완성했고 제 아이템도 종결급으로 마쳤으니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그럼 녹화만 65시간 걸린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재밌는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